충청북도 괴산군의 작은 마을 이윤정은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른 특별한 날이었어요. 딸 이소연을 만나러 강원도 군부대까지 가야 하는 날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연 오늘 하루가 평범하게 끝날 수 있을까요? 윤정은 오래된 장롱에서 검정색 양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만 꺼내 입는 이 옷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옷을 입을 때마다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었거든요. 수십 년 전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했던 그 시절의 기억들 말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천천히 옷을 갈아입으며 자신도 모르게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면회라니, 이 나이에 이런 떨림은 처음이네. 윤정은 혼잣말을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세월이 흘러주름이 깊어졌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과 곧은 어깨선은 변하지 않았어요. 마치 한때 중요한 비밀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처럼 말이죠. 화장대 서랍을 열자 오래된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도금이 벗겨져 낡아 보이지만 여전히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는 이 시계는 윤정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북쪽 어딘가에서 함께 위험한 작전을 수행했던 전우가 남기고 간 것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적진 깊숙한 곳에서 돌아오지 못했지만 이 시계만은 지금까지 윤정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손목에 차는 순간 갑자기 과거의 기억들이 밀려왔어요. 암호명 K-0으로 불렸던 그 시절, 동료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수행했던 북파작전들, 그리고 마지막 임무에서 잃어버린 소중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윤정은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윤정을 그저 은퇴한 군무원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군부대에서 사무직으로 일했던 평범한 여성으로 말이죠. 하지만 동네 이장만은 뭔가 달랐어요. 윤정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특별한 아우라, 그 차분하면서도 위험한 기운이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차렸거든요. 윤정 씨, 오늘 딸 면회 가신다면서요? 이른 시간부터 단정하게 차려입으셨네요. 이장이 대문 앞에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윤정은 단정하게 머리를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소연이가 군대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보러 가려고요. 그런데 평소 자신감 넘치던 윤정의 목소리에 미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윤정 씨는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던 건가요? 가끔 보면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져서요. 이장의 질문에 윤정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군무원이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장은 그 대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딸 이소연은 강원도의 사단에서 중위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군사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임관한 뒤로 줄곧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엘리트 장교였어요. 어머니를 닮아 의지가 강하고 책임감이 뛰어나다는 평을 듣고 있었죠. 하지만 소연은 정작 어머니의 진짜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윤정은 가방을 챙기며 서랍 깊숙이 숨겨둔 오래된 서류들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작전명 유령꽃이라고 적힌 낡은 파일, 그 안에는 수십 년 전 북파작전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사진, 암호 해독표, 그리고 마지막 임무 보고서까지. 혹시 오늘 딸을 만나면서 이런 과거가 드러나게 될까 하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특히 걱정되는 건 소연이 복무하는 부대였습니다. 그곳은 윤정이 마지막 임무를 수행했던 지역과 가까운 곳이었거든요. 혹시 그때의 기록들이 아직 남아 있다면 오늘 면회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가
밝혀질 수도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출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윤정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소연의 졸업사진이 눈에 들어왔죠.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의 숨겨진 과거 때문에 딸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되었거든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윤정의 걸음은 평소보다 빨랐어요. 손목의 시계는 여전히 똑똑 소리를 내며 시간을 재고 있었고 그 소리가 마치 작전 카운트다운을 세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 전 북쪽 땅에서 동료들과 함께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던 그때처럼 말이죠.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은 윤정은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과연 오늘 딸과의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어요. 평범한 면회로 끝날 수도 있지만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는 운명의 날이 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미 집을 나선 이상 되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강원도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었죠. 윤정은 가슴속 깊이 숨겨둔 비밀이 오늘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의 군부대, 오후 2시. 윤정은 긴 여행을 마치고 부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철조망과 경계 초소를 보니 옛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수십 년 전 자신도 이런 곳에서 비밀 임무를 수행했던 때가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적이었던 곳들, 이제는 딸이 조국을 지키고 있는 곳이 되었네요. 면회 접수소에 들어선 윤정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젊은 병사들의 진지한 표정, 벽에 걸린 각종 보안 수칙들,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안이 철저해졌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어서 오십시오. 면회 신청하러 오셨나요? 담당 병사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신분증을 꺼냈어요. 네, 딸 이소연 중이 면회 왔습니다. 병사는 정중하게 신분증을 받아들고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확인하겠습니다. 병사가 신분증을 스캐너에 올리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삐삐삐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상하네요. 시스템이. 컴퓨터 모니터에는 빨간 글씨로 접근 거부 메시지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병사는 몇 번 더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경고음은 더욱 크게 울리기 시작했죠. 다른 면회객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사는 급히 상급자에게 무전을 쳤어요. 면회 접수소입니다. 신분증 스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윤정은 조용히 기다리며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런 상황이 올 줄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곧 관리자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젊은 병사가 상황을 설명하자 관리자는 직접 컴퓨터를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화면에는 응급 보안 코드 K0 활성화됨이라는 붉은 경고 메시지가 떴거든요. K0? 이게 뭡니까? 젊은 병사가 물었지만 관리자도 처음 보는 코드였어요. 다만 이런 특급 보안 코드가 뜨면 즉시 상급 부대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관리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순식간에 면회 소환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고 내부 경계령까지 발동됐어요. 평범해 보이는 75세 할머니 한 명 때문에 전 부대가 비상 상황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겁니다. 윤정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손목의 시계가 더욱 또렷하게 똑똑 소리를 내는 것 같았어요. 부대 상황실에서는 즉시 상급 부대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신원 확인 불가 상황 발생, 특급 보안 코드 K0이 활성화됐습니다. 상황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수십 년간 부대를 운영해 오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국방부 정보본부에서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K0이라는 코드는 일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최고 기밀 등급이었어요. 열람 권한을 가진 사람도 극히 제한적이었죠. 정보본부 직원들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을 어디서 봤더라? 작전과장 강민철 소령이 상황을 듣고 면회소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뭔가 기억을 떠올리려 애쓰고 있었죠. 그리고 면회소 입구에서 윤정의 모습을 본 순간 강민철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서재에서 본 사진 속 여성과 똑같은 얼굴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전설 같은 요원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람 K영의 얼굴이었어요. 강민철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강민철은 천천히 윤정에게 다가갔어요. 가까이서 본 윤정은 분명 평범한 할머니였지만 그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수많은 위험을 헤쳐나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차가우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마치 언제든 행동에 옮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바로 그때 부대 전화기가 급하게 울렸습니다. 국방부 정보본부에서 직접 걸어온 최고 우선순위 긴급 전화였어요. 해당 인물에 대한 모든 접촉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특별보호 조치를 취하고 어떤 기록도 남기지 마십시오. 전화를 받은 부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십 년간 군복무를 하면서도 이런 지시는 처음이었거든요.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분은 기록되지 않은 역사입니다. 절대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최고 등급으로 예우하되 공식 기록은 일체 남기지 마십시오. 면회소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병사들이 윤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려움과 경외감이 섞인 그런 눈빛이었죠. 누구도 감히 말을 걸지 못하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윤정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손목에 오래된 시계만이 계속 똑똑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소연은 면회실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자 점점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늦으실 리가 없는데. 소연은 아직 부대 입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강민철 소령은 윤정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서더니 정중하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소령 강민철입니다. 혹시 K영이시라면. 윤정은 잠시 강민철을 바라본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강민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전설 같은 분이라고요. 강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강대령이 들려주던 이야기들이 떠올랐거든요. 북파작전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신비로운 여성 요원의 이야기, 그리고 그분의 암호명이 K영이었다는 것까지 말이죠. 윤정은 말없이 강민철을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서 옛 동료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강대령의 아들이군요. 아버지를 많이 닮았네요. 윤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부대장이 급히 면회소로 달려왔습니다. 국방부에서 직접 내려온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후였거든요. K영, 정말 그분이십니까? 부대장도 군사학교에서 배웠던 비공식 역사 속 전설적인 인물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분은 기록되지 않은 역사입니다. 강민철이 조용히 말했어요. 면회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가 사실은 국가 기밀 중의 기밀이었다니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국정원 연락망에서 긴급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해당 인물은 절대 접촉 금지 대상입니다. 즉시 보호 조치를 취하고 모든 기록을 삭제하십시오. 이는 국가 최고 기밀 사안입니다. 부대 전체가 전에 없던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윤정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소연이는 괜찮겠죠? 윤정이 처음으로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신보다는 딸이 이 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받을까봐 걱정되었거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소연 중위는 우수한 장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강민철이 안심시켜드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소연이 어머니의 정체를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면회소 밖에서는 헌병대가 경계를 서기 시작했어요. 국방부에서 내린 특별보호 지시에 따른 것이었죠. 평범한 면회가 국가적 사안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면회객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안내되었고 면회소는 사실상 통제 구역이 되어버렸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강민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K영 덕분에 살아올 수 있었다고, 그리고 언젠가 꼭 은혜를 갚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윤정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강대령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윤정이 처음으로 개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오래전 함께 목숨을 걸고 작전을 수행했던 동료에 대한 그리움이 목소리에 배어 있었어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K영을 찾고 계셨어요. 강민철의 대답에 윤정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또 하나의 동료를 영원히 잃었다는 슬픔이 밀려왔거든요. 한편 소연은 면회실에서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어요. 예정된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혹시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소연은 담당 병사에게 문의해봤지만 병사들도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했어요. 이소연 중위님, 잠시 상황이 복잡해져서 면회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었죠. 국가기밀과 관련된 사안이었으니까요. 소연은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단순한 면회 지연이 아닌 것 같았어요. 부대 안의 분위기도 평소와 달랐고 헌병들이 움직이는 모습도 심상치 않았거든요. 어머니가 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때 소연의 동기 중 하나가 다가왔어요. 소연아, 내 어머니 면회 때문에 부대가 난리야. 국방부에서까지 연락이 왔다는데? 소연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평범한 군무원 출신인 어머니가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면회소에서는 여전히 긴장된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윤정은 과거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지만 강민철은 그 침묵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조용히 살아온 진짜 영웅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이 일로 소연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윤정이 다시 한번 걱정을 표했어요. 자신의 과거가 딸의 미래에 영향을 주는 것만은 막고 싶었거든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이소연 중위는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강민철이 말했어요. 하지만 윤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수십 년간 숨겨온 비밀이 하루아침에 드러난 상황이었으니까요. 부대장이 다시 전화를 받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상급 부대에서 직접 오신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윤정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전설 속의 인물이 현실에 나타난 역사적인 순간이었거든요. 소연은 면회실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이 시간이 넘도록 어머니 소식이 없자 직접 상황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부대 안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평소보다 헌병들이 많이 보였고 모든 사람들이 뭔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소연은 동기 장교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우리 부대에 특별한 일이 있었나? 동기는 주변을 둘러본 뒤 조용히 말했어요. 내 어머니 면회 때문에 부대 전체가 비상 상태야. 국방부에서까지 직접 연락이 왔다던데? 소연은 믿을 수 없었어요. 평범한 군무원 출신인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인가요? 그럴 리 없어. 우리 어머니는 그냥 사무직이었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어머니에 대해 모르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던 소연은 부대 컴퓨터 시스템에 접속해 봤어요. 혹시 어머니와 관련된 정보가 있을까 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윤정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소연은 다시 한번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 봤습니다. 어머니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정확히 넣었는데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마치 어머니라는 사람이 군 관련 데이터베이스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때 화면 한 구석에 작은 알림이 떴습니다. K-0 관련 검색 시도 감지됨. 소연은 깜짝 놀랐어요. K0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왜 이런 메시지가 뜨는 걸까요?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클릭해봤지만 접근 권한 없음이라는 메시지만 떴어요. K0. 이게 뭐지? 소연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단서인 것 같았지만 더 이상 알아낼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강민철 소령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부대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장교 중 한 명이었거든요. 강민철 소령의 사무실을 찾아간 소연은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십시오.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간 소연은 강민철이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을 봤어요. 소령님, 죄송합니다만 제 어머니 면회건으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강민철은 소연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앉으세요. 이소연 중이. 혹시 K영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소연의 질문에 강민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강민철은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이소연 중이,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하면 안 됩니다. 강민철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K영은 수십 년 전 북파작전을 수행했던 전설적인 요원의 암호명입니다. 소연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그럼 설마 그게 당신 어머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민철의 대답에 소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단순한 군무원이 아니었다니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K영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고 그분이 진짜 영웅이라고요. 강민철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북파작전 중에 적진 깊숙이 들어가 동료들을 구출해낸 전설 같은 분이죠. 소연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평생 평범한 어머니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국가기밀과 관련된 인물이었다니. 그럼 제가 군인이 된 것도 우연이 아닐 겁니다. 어머니의 DNA가 흐르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소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방을 몰래 들어가 서랍을 뒤져봤어요. 평소 궁금했지만
건드리지 않았던 오래된 상자가 있었거든요.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작전명 유령꽃이라고 적힌 파일이 가장 위에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흑백 사진들이 몇 장 있었는데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군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군복이 아니라 특수 부대복 같아 보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문서였습니다. 강대령 구조작전 완료라는 제목의 보고서였거든요. 소연은 강민철 소령의 아버지 이름이 강대령이었다는 걸 떠올렸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강민철의 아버지를 구해낸 것이었군요. 문서들을 읽어보니 어머니의 진짜 모습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북파작전의 핵심 요원이었고 수많은 위험한 임무를 성공시켰던 전설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과거를 숨기고 살아오신 걸까요? 마지막 문서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최종 임무 완료 후 신분 삭제 및 민간인 전환 승인. 어머니는 국가를 위해 마지막 임무를 완수한 뒤 모든 기록을 지우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기로 선택한 것이었어요. 소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존경했던 군인의 길이 사실은 어머니가 먼저 걸었던 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그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조용한 삶을 선택했던 겁니다. 어머니, 소연은 중얼거렸어요. 이제 어머니를 다시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존경의 마음과 함께 왜 진실을 숨겨왔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생겼거든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은 다시 강민철 소령을 찾아갔어요. 소령님,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마 오늘 중으로 면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소연 중위 준비하세요. 당신이 알던 어머니와는 다른 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진짜 어머니를 만날 준비가 되었거든요. 평범한 군무원이 아닌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진짜 영웅 K영을 말이죠. 다음 날 오후 드디어 모녀의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특별 면회실에 마련된 자리에서 소연은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떤 얼굴로 어머니를 마주해야 할지, 뭐라고 첫마디를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문이 열리고 윤정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이제 소연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어요. 조용하지만 강인한 기품, 차분하면서도 예리한 눈빛이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소연아, 기다렸지? 윤정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여전히 다정한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소연은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발견한 진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소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용기를 냈어요. 대체 누구세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돌려서 말할 수 없었거든요. 윤정은 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모든 걸 눈치챘어요. 알아버렸구나. 윤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오히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그냥 평범한 군무원이라고 생각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배신감과 존경심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었거든요. 윤정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수십 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이제 딸에게 털어놓아야 할 시간이 온 거였어요. 소연아, 앉아라. 윤정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죽은 사람도 있고 산채로 잊힌 사람도 있단다. 윤정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나는 후자였어. 살아있지만 세상에서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지. 소연은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럼 K영이라는 이름도. 그래,
그게 내 작전명이었어. 이윤정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새로 만들어진 신분이었단다. 어머니의 진짜 이름은 뭐예요? 소연이 물었지만 윤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이미 죽은 이름이야. 지금의 나는 이윤정이고 너의 어머니일 뿐이다. 소연은 혼란스러웠어요. 평생 함께 살아온 어머니가 사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그럼 저와 함께 보낸 시간들도 거짓이었나요? 절대 그렇지 않다. 윤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를 낳고 키우면서 보낸 시간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진실한 순간들이었어. K형으로 살았던 시간보다 훨씬 소중했지. 하지만 이해할 수 없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영웅이었는데 왜 그 모든 걸 숨기고 사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닮아 군인이 되고 싶어서 이 길을 선택했는데 정작 어머니는 진짜 군인이었잖아요. 윤정은 딸의 격한 감정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소연아, 영웅이라는 건 생각보다 무거운 짐이야. 나는 그 짐을 내려놓고 평범한 어머니로 살고 싶었던 거야. 그 평범함 때문에 저는 진실을 모르고 살았어요. 소연이 울먹였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자랑스러워할 수도 없었고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도 없었어요. 너는 이미 충분히 훌륭한 군인이 되었어. 윤정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보다 훨씬 정당한 방법으로 떳떳하게 이 길을 걷고 있잖니. 소연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어요. 정당하다니요? 어머니도 나라를 위해 싸우신 거 아니에요? 왜 스스로를 그렇게 낮춰서 말씀하세요? 소연아. 윤정의 목소리가 슬퍼졌습니다. 내가 했던 일들은 역사에 기록될 수 없는 일들이었어. 때로는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은 선택을 해야 했고,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기도 했지. 그래도 조국을 지키신 거잖아요. 소연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깨달았어. 내가 지켜낸 게 정말 조국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정치적 이익이었는지 모르겠더라. 윤정의 고백에 소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너라는 소중한 딸을 얻으면서 진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지. 윤정이 다시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소연은 여전히 거부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어요. 소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영웅이었던 과거를 숨기고 저에게는 평범한 어머니인 척 연기하면서 살아오셨다니. 연기가 아니었어. 윤정도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진실했던 시간들이었다고. 소연은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차분하고 온화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간이 필요해요. 소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존경해야 할지, 실망해야 할지. 윤정은 딸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래, 충분히 시간을 가져라. 나는 어디 가지 않으니까.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면회실을 나가려던 순간 뒤돌아봤어요. 어머니, 그래도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군인이 된 건 어머니를 닮고 싶어서였어요. 그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고 윤정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딸에게 진실을 말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손목에 오래된 시계만이 여전히 똑똑 소리를 내며 시간을 재고 있었어요. 며칠 후 윤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대에서의 소동이 일단락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딸과의 만남에서 드러난 감정의 골이 쉽게 메워질 것 같지 않았거든요.
조용한 집 안에서 윤정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소연에게 진실을 보여주기로 한 겁니다.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 자신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직접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윤정은 침실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수십 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그 상자에는 K영 시절의 모든 기록들이 들어 있었어요. 당시 국가기밀이었던 문서들, 동료들의 사진, 그리고 마지막 작전의 영상까지 말이죠. 상자를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어요. 가장 위에는 젊은 시절 자신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지금과는 다른 차가움이 있었어요. 전쟁을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죠. 그 아래에는 동료들의 유서가 있었어요. 북파작전에 함께 참여했다가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이 마지막에 남긴 글들이었습니다. 읽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조국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다고 쓰여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20대의 젊은이들이었거든요. 윤정은 휴대폰을 들고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연아, 엄마야. 시간 있을 때 집에 와라. 너에게 보여줄 게 있어.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내일 휴가 나와서 갈게요. 다음 날 오후 소연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진실을 알고 나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게 분명했습니다. 윤정도 마찬가지로 지쳐 보였어요. 앉아라, 소연아. 윤정이 상자를 소연 앞에 놓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걸 보여줄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말이야. 소연은 상자를 보더니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이게 뭐예요? 내 진짜 과거야. K영으로 살았던 모든 시간들의 기록이지. 상자를 열자 소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군복을 입은 모습이 지금의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멋있으셨네요. 이 사진들은 당시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동료들이야. 윤정이 흑백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며 설명했어요. 이 사람은 박중사, 이 사람은 김상사. 모두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었어. 소연은 사진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지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소연의 질문에 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두 돌아오지 못했어. 마지막 작전에서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만 살아 돌아왔지. 소연은 어머니의 슬픔을 처음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윤정은 다음 문서를 꺼냈어요. 이건 당시 작전 보고서야. 내가 강대령을 구출한 작전의 기록이지. 소연은 문서를 읽어보니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포로가 된 아군을 구출하는 거의 불가능한 임무였거든요. 어머니 혼자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요? 아니야, 처음에는 팀이었어. 하지만 작전 도중에 다른 동료들이 모두 윤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윤정이 작은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시 강민철의 아버지 강대령이 구출된 후에 녹음한 거야. 들어보겠니?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낡은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매우 약했습니다. K영,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아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강대령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소연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단순히 임무를 수행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아버지를 구해준 것이었군요. 그래서 강민철 소령이 어머니를 그렇게 존경하는 거였군요. 그래,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어. 윤정이 마지막 문서를 꺼냈어요. 이건 작전 종료 후 내가 받은 마지막 명령이야. 소연은 문서를 읽어보니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분 삭제 및 민간인 전환. 어머니가 스스로 선택하신 게 아니었어요? 아니야, 국가에서 내린 명령이었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던 나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었던 거지. 소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어머니는 강제로 모든 걸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 하지만 나는 그 선택에 후회하지 않아. 왜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윤정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너를 만났거든. K-0으로 살았다면 너를 낳을 수 없었을 거야. 소연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소연아, 이제 이해하겠니? 내가 왜 평범한 어머니로 살기를 선택했는지 말이야. 마지막으로 윤정은 오래된 영상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시 작전 영상이야. 보고 싶다면 함께 보자. 소연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상 속에는 젊은 어머니가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은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보고 나서야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소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해서. 윤정은 딸을 끌어안았어요. 오랜 시간 쌓였던 오해가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소연이 복무하는 부대에서 창설 기념일 행사가 열렸습니다. 매년 열리는 행사였지만 올해는 특별했어요. 강민철 소령이 부대장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거든요. 윤정을 명예 손님으로 초청하자는 것이었죠. 부대장님, 이번 기념식에 특별한 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강민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 부대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는 분입니다. 부대장은 강민철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관심을 보였어요.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K0이라는 분입니다. 이소연 중위의 어머니이기도 하고요. 부대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K0의 존재는 부대 내에서도 극소수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거든요. 하지만 국가기밀 사안이지 않나요? 부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공개적으로 초청하기는 비공식적으로 모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 장병들이 진짜 영웅이 누구인지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철의 제안에 부대장도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윤정을 초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진짜 영웅을 기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소연은 어머니에게 초청 소식을 전했어요. 어머니, 부대 기념식에 참석하실 수 있으세요? 윤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시 과거와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소연아, 정말 괜찮을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자리에. 어머니, 이제는 숨지 마세요. 어머니의 희생을 기억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연의 간청에 윤정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기념식 당일 윤정은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손목에는 여전히 그 오래된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부대에 도착하자 강민철 소령이 직접 마중 나왔어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기념식장은 많은 장병들로 가득 찼어요. 윤정은 맨 앞자리에 앉았지만 공식 소개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대 발전에 기여한 특별한 분이라고만 소개되었죠.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윤정은 젊은 장병들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자신이 젊었을 때와 똑같이 진지하고 열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니 과거의 동료들이 떠올랐어요. 부대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분이 계십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졌어요. 이분은 수십 년 전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장병들이 모두 윤정을 바라봤어요. 비록 공식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이분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부대장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강민철 소령이 일어서서 말했어요. 제 아버지는 이분 덕분에 살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있고요. 장병들 사이에서 작은 감탄이 흘러나왔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경례를 올리는 대상은 역사 속에 남지 않았던 진짜 군인입니다. 강민철의 말이 끝나자 모든 장병들이 일제히 일어섰어요. K형, 경례. 강민철의 구령에 맞춰 수백 명의 장병들이 동시에 경례를 올렸습니다. 윤정은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장병들의 진심 어린 경례를 받으며 윤정은 눈물이 났어요. 수십 년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자신의 희생이 드디어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답례를 할 수 없었어요. 소연도 다른 장병들과 함께 어머니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딸로서가 아니라 후배 군인으로서 선배에게 올리는 존경의 경례였어요.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답례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했던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목소리가 감정에 북받쳐 떨렸어요. 경례가 끝난 후 많은 장병들이 윤정에게 다가왔어요.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말들을 건넸습니다. 윤정은 한 명 한 명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한 젊은 병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윤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용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이었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강민철은 윤정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겁니다. 드디어 은혜를 갚을 수 있어서요. 아니에요. 강대령은 이미 충분히 갚아주셨어요.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으니까요. 행사가 끝나고 소연은 어머니와 함께 부대를 나섰어요. 어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이상해. 이렇게 인정받을 줄은 몰랐어. 윤정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사세요. 어머니는 영웅이에요. 소연이 말했어요. 아니야, 나는 그냥 어머니일 뿐이야. 그리고 그게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야. 윤정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부대를 떠나며 윤정은 뒤돌아봤어요. 오늘 받은 경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빛을 본 순간이었고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준 순간이었어요. 손목에 오래된 시계가 여전히 똑똑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가 과거를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라고 격려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윤정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며칠 후 윤정은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뭔가 달랐어요.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은 것 같은 가벼움이 있었거든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거닐며 꽃들을 보고 있던 윤정에게 이장이 다가왔어요. 윤정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이장은 오래전부터 윤정에게서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었는데 최근 들어 그 신비로운 분위기가 더욱 선명해진 것 같았어요. 그냥 마음이 편해져서요. 윤정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딸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해결되어서요.
이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해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며칠 전에 군인들이 와서 윤정 씨에 대해 물어보더군요. 뭔가 대단한 분이라고 하던데 정말 그런 건가요? 이장의 질문에 윤정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나라를 위해 일을 좀 했었어요. 별거 아닌 일이었지만요. 윤정의 겸손한 대답에 이장은 감탄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으셨거든요. 그때 소연이 휴가를 내고 집에 찾아왔어요. 요즘 소연은 자주 집에 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보낼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오늘은 같이 시장이나 다녀올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윤정이 기꺼이 동의했어요. 모녀가 함께 시장을 거니는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시장에서 장을 보며 소연이 말했어요. 어머니, 부대에서 어머니 이야기가 전설이 되었어요. 모든 장병들이 K형에 대해 알고 싶어 해요. 윤정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설이라니 과장이 심해.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 아니에요. 강민철 소령님도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같은 분이 진짜 영웅이라고요. 소연의 말에 윤정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후회되는 일은 없으세요? 모든 걸 포기하고 평범하게 사신 것 말이에요. 윤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전혀 후회 안 해. 너를 낳고 키운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일이었거든. 소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어머니 딸로 태어난 게 자랑스러워요.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모녀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연아, 너는 어떤 군인이 되고 싶니? 윤정이 물었습니다. 어머니처럼 나라를 진짜로 지키는 군인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어머니처럼 숨어서가 아니라 당당하게요. 그래, 그게 맞아. 너는 나보다 훨씬 떳떳한 길을 걷고 있어. 윤정이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내가 걷는 길이 진짜 영웅의 길이야. 몇 주 후 소연은 부대에서 특별한 소식을 들었어요. 상급 부대에서 어머니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공개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군 내부에서는 K영의 공로를 기리고 싶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었어요. 소연은 급히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국방부에서 어머니의 공로를 인정하려고 한대요. 하지만 윤정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어요. 고맙지만 사양할게. 나는 이미 충분히 인정받았어. 윤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대 장병들의 격려, 그리고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마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어머니, 소연아, 진짜 보상은 공식적인 인정이 아니야. 내가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너 같은 훌륭한 딸을 얻었다는 것이 진짜 보상이지. 소연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어머니는 이미 자신만의 방식으로 완전한 평화를 찾았던 것이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어느 조용한 저녁 윤정은 마당에 나가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 어딘가에 있을 옛 동료들을 생각하며 조용히 말했어요. 친구들아, 나는 잘 살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것들도 잘 지켜지고 있어. 손목에 오래된 시계가 여전히 똑똑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축복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윤정은 시계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장이 다시 찾아왔어요.
윤정 씨, 딸분이 정말 잘 되셨더군요. 부대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던데요? 네, 소연이가 자랑스러워요. 윤정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윤정 씨는 정말 어떤 일을 하셨던 건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궁금해해요. 이장이 다시 한번 물었어요. 윤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특별할 것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장은 그 겸손한 말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느낄 수 있었어요. 딸을 정말 잘 키우셨어요. 소연 씨를 보면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알 수 있어요. 이장의 말에 윤정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초침이 여전히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어요. 마치 윤정의 삶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 말이죠. 그녀의 이름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경례는 대한민국의 심장 속에 남았다.